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애플의 신제품인 아이폰 14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중 이제 14 프로인데요. 테슬라 유튜버임에도 애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제가 아이폰 유저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테슬라 FSD 베타 영상은 죄다 아이폰으로 찍은 겁니다. 물론 초창기에 고프로라든지 저 역시도 풀프레임 카메라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용하기도 했지만 아이폰의 편리성, 그리고 이제는 꽤 올라온 준수한 화질, 종합적인 사용자의 편의성 때문에 아이폰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애플 신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한 테슬라의 잠정적으로 경쟁자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애플의 신제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오늘은 잠깐 이걸 좀 살펴볼까 합니다. 14 프로 말고, 프로 레벨 말고, 그러니까 프로랑 프로 맥스가 있죠. 14도 그냥 14이 있고 플러스가 있는데, 거기에는 반도체가 그 전 세대인 A15, 아이폰 13에 들어간, 물론 이제 GPU 코어를 좀 향상시킨 이제 프로 모델에 들어간 거를 14에 넣었지만, 그래도 또 반도체도 저의 또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핵심 모델인 아이폰 14 프로를 볼까 합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그래픽이 참 화려합니다. 애플의 이런 디자인은 홈페이지에서도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카메라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제는 12메가픽셀에서 48메가픽셀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여기도 마인드 블로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사실 지금 세이프티 피처 몇 가지들을 이야기할 텐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유용할 것 같진 않지만,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가격이 첫 번째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잘 팔릴 거냐? 엄청 잘 팔릴 것 같습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매크로적인 상황이 정말 경제가 완전히 폭삭 주저앉는다든지 그런 일이 있지 않는 한 가격을 동결시켰더라고요. 아마 환율 때문이겠죠. 다른 나라에서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내에서는 가격 동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달러라고는 하지만 웬만한 지금 상품들이 뭐 자동차든 전자기기든 다 오르는데 미국 내에서 이걸 가격을 동결시켰다니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뭐 사전 신청해서 받을 거냐? 안 그럴 겁니다. 또 폭주할 것 같아서요. 아직 충분히 미국은 연말이 세일이 폭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프로모션들이 순차적으로 크리스마스 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서 여유롭게 편하게, 아니면 이제 좀 한가할 때 조금이라도 인기가 좀 식었을 때 편하게 제가 원하는 색깔을 무리해서 초창기에 하기보다는 천천히 프로모션까지 더해서 코스코에서도 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데서 편하게 집을까 합니다. 가격 동결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에 미는 색깔이 딥퍼플인 것 같은데 컬러도 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딱히 크게 할 건 없지만, 저도 그렇게 선호가 없지만, 그게 매번 저는 초창기에 이렇게 살 때 보면은 인기 있는 컬러들이 다 바닥난 뒤에 항상 남은 컬러를 그냥 바로바로 살 수 있는 데다 집중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여유롭게 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뭐 늘상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라면 듀러빌리티는 맞는 것 같고요. 이게 발표의 핵심인데, 다이나믹 아일랜드. 진짜 애플답다. 이 노치 가지고 굉장히 놀림을 많이 받았죠.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하다니 참 대단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걸 나름의 UI 인터페이스로 구현을 해서 이거 이렇게 잘 믹스할 줄이야. 참 애플답다라는, 이건 참 혁신인 것 같습니다. 뭐 혁신이라기보다는 창의성?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이질감 없이 기술적인 면과 디자인이 제대로 결합된, 이거를 줄이기보다는 자신의 UI에 녹여들려고 얼마나 머리를 썼는지 극찬하고 싶고요. 정말 이제는 어색하지 않은 거죠. 옛날엔 그냥 이상했는데 기능하고 이게 같이 들어가면서 이 위에
여러 가지 이 상태 창들들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좀 미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참 똑똑하다. 그래서 이게 아이폰 14의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기능이지 않았나 싶고요. Always on Display AOD가 들어가서 이것도 조금 유용할 것 같긴 한데 제일 큰 거는 All Day Battery Life입니다. 역시 아이폰답게 이건 모든 스마트폰을 압살하죠. 지금 발달된 A16 바이오닉 때문에 훨씬 더 저전력 설계가 가능해졌고 이제 배터리 라이프가 거의 미쳐 돌아갑니다. 저런 AOD도 있으면서 뒤에 또 이제 여기 광고로 나올 텐데 뭐 당연히 소프트웨어적인 업데이트는 뭐 당연하고 그러면서 화면 밝기도 대단합니다. 근데 이건 뭐 한국의 부품사들의 뛰어난 기술력 그리고 애플의 관리 능력이 합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세이프티 피처 지금 스페이스X랑 티모바일이 손잡고 위성 통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애플은 글로비스타와 이제 응급 전화 및 이제 문자를 보내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스페이스X랑 같이 했으면 더 시너지가 날 텐데 결론에도 얘기하겠지만 테슬라는 애플과 사실상 잠정적으로 이미 경쟁 관계가 보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에 힘을 실어주기 싫어한다라는 게 좀 눈에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애플을 다루는 건데 그리고 한국에서는 정말 쓸데없는 것 같다. 이번에 한국에 가보니까 너무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근데 미국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폰이 안 터지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건 메이저 업체 해도 생각보다 미국은 땅덩이가 너무 커서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mergency SOS via Satellite 이거는 미국에서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 와이파이도 안 되고 폰도 안 됐을 때 전화 이런 것들 그리고 크래시 디텍션 센서에 이제 민감도가 더 올라감으로써 이제 폰에 충격을 받는다라든지 중력과 속도를 더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돼서 참 대단합니다.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연결까지 한다라는 게 역시 애플답다. 이게 원래 사실은 이런 정도의 기능들이 다른 스마트폰에서도 어느 정도는 엿보였는데 다른 회사들이 하면은 그게 너무 어설픕니다. 그러니까 앞선 카메라도 그렇고 제가 DxO 마크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뭐 사진은 삼성이 좀 잘 나오는 편인데 여전히 비디오에 있어서 킹왕짱은 아이폰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지원되는 환경들은 타입 추정을 불허합니다. 다시 이제 카메라로 왔는데요. 센서가 실제로 더 커졌습니다. 계속해서 커지죠. 그리고 렌즈도 코렉션이 들어가서 이게 조금 더 커지고 더 튀어나오는 게 좀 디자인상으로 안 좋지만 기능적으로는 글쎄요 자우 드로핑인 거는 모르겠는데 화질이 이제 밝을 때는 어마무시하고 거기다가 애플이 자랑하는 AI와 프로세싱 파워가 결합돼서 이제 주강 하에서는 DSLR을 그냥 씹어먹을 정도로 근데 이 프로 런은 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폰의 장점은 AI 서포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 기능을 도대체 며칠이나 쓰는지 그래도 기능을 열어놔서 이제 그냥 이거는 어느 정도 마케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아이폰 유저들이 이걸 과연 아이폰 갖고 쓸까? 이걸 쓸 사람이면 DSLR 쓰겠죠. 그 정도의 수고를 감수할 거면. 근데 그 외에 이제 프로세싱 파워로 얻어지는 기능들은 환상적이다. 그리고 센서가 아이폰 13 대비해서 더 커졌다. 커지고 픽셀도 올라갔고 근데 픽셀 비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라이트에서 장난이 아닙니다. 물론 DSLR 정도는 아니죠. 그러나 지금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폰으로 혹은 랩탑 정도의 디스플레이면요. 사실 DSLR이나 그런 걸 찍었을 때 그 화질을 100% 못 느끼십니다. 거기다가 유튜브로 보시지 않습니까? 유튜브의 화질이 그러니까 영상을 만든 제작자의 모든 퀄리티를 유튜브가 100% 담아내진 못합니다. 그것도 좀 잘 셋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폰 지금 12 프로 제가 쓰고 있는데 거기에 HDR 비디오에 HDR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쓰여지지 않는 게 편집할 때 그걸 매칭을 잘 해야 되고 유튜브도 지원을 하지만 아이폰과 이거를 좀 잘 해야지 그게 시너지가 잘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이 간편함과 이런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AI가 알아서 해주는 거를 훨씬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라면은
이제는 차이를 거의 못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카 시장은 그냥 박살났다고 보는 게 맞고요. 결국은 1인치로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1인치 정도 오고 프로세싱 파워가 더 올라가면은 사실상 DSLR도 저는 웬만큼 스튜디오 레벨에서도 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플이 물론 약간의 과대 광고를 하고 있긴 한데 막 영화를 이걸 촬영할 수 있다라고 지금 광고를 좀 하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더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가 자꾸 미래의 가치를 주식을 올리기 위해서 애플도 열심히 지금 그거를 반영하려고 노력 중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몇십 퍼센트가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3배 더 로우 라이트 포터가 좋아지고 뭐 메인 카메라는 2배 더 좋아지고 지금 텔레포토에서 울트라 와이드 3배, 텔레포토에서 2배 이게 몇 배로 좋아지면은 요 정도 수준이면 보시는 분들이 차이를 느끼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유롭게 남아있을 그래도 조금 스탁이 있을 때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이번에 하려고 하고요. 꽤 유용할 것 같고 전에 이거 댓글에도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이거 시네마틱 효과 이거 이렇게 괜찮지도 않은데 아직 DSLR도 우수한 거 아니냐? 예, 우수하죠. 예. 거기를 지금 다 따라갔다라는 게 아닙니다. 현재 제가 그때 얘기한 것도 저는 2025년으로 보는데 반도체 발전이 좀 더디기 때문에 근데 소니는 뭐 2023년 4년 그러면 웬만큼 따라잡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1인치 그러니까 이번 버전이 아니라 다음이나 다다음 버전에는 다 쫓아갈 거라고 그 센서 만드는 회장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하지만 저는 2025년 6년 뭐 한 그래도 2년 정도가 아니라 한 3, 4년 있을 거라고 보지만 예상했던 대로 4K에서도 이제 시네마틱 모드가 지원이 됩니다. 원래 이거 옛날부터 구글 픽셀이라든지 삼성도 지원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그래도 리뷰들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리뷰들을 보면 퀄리티가 당연히 이제 DSLR을 놓고 기준으로 보면은 다 별론데 스마트폰끼리 놓고 보면은 차이가 현격합니다. 이런 부드러움이나 이런 것들이 애플의 그 애플 실리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엿볼 수 있는 거고요. 결국은 물리적인 센서의 한계에도 저는 이런 애플 실리콘의 위력으로 결국은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들어왔는데요. 삼성은 이미 미리 했죠. 근데 리뷰 영상들 보면은 쓸만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애플이 하면 역시 다릅니다. 이게 고프로 같은 효과인데 이게 결국은 아이폰에 들어왔습니다. 결국 고프로는 제가 볼 때 망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옛날에 그래서 그런 회사들 주식은 파는 게 이거 결국 아이폰이 고프로의 시장도 이렇게 먹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주식이 높게 유지되는 거는 소리 소문 없이 그런 회사들을 하나둘씩 잠식해서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테스트 영상 보면은 이렇게 나온다라면은 진짜 액션 카메라는 그냥 전멸입니다. 전멸. 왜 소니가 액션 카메라 한번 만들었다가 안 만드는지도 알 것 같습니다. 얘가 그냥 시장을 그냥 초토화내고 있네요. 그러니까 불경기든 뭐 호황이면 호황인 대로 불경기면 이런 회사들을 그냥 시장을 박살내가지고 자기한테 그냥 편입시키는 그러니까 고화질에 쓸만한 거에다 액션캠 기능까지 넣을 수 있는 다 애플 실리콘의 위력이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쓰잘데기 없는 비유까지는 좋은데 에딧? 폰으로 물론 단순히 에딧하는 걸 할 수 있긴 한데 물론 이것도 이제 미래의 기능을 미리 그러니까 선방향하는 건데 애플의 AI가 이제 비디오를 얼마나 깔끔하게 에디팅 해주냐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로 계속 조금씩 외연을 확장해서 시장이 조금씩 이거는 테스트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실용성은 이걸 가지고 에디트하기는 좀 어렵고 아퍼처라든지 그리고 100% 포커스 픽셀 그러니까 포커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애플폰은 그냥 키고 이게 찍고 이런 것들이 에러가 없고 정말 스무스하고 이거는 비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신모델을 보고 저도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리뷰나 그런 센서에 대한 성능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스마트폰에서 압도적인 강자다. 그럼 이런 아이폰을 사야 되냐? 저는 사죠. 이 클래스에서 이제 감당할 수 없는 회사긴 한데 저는 사는데 이번에 한국 가서 느낀 점은 아이폰이 아직 지원되지 않는 것들이 한국에 너무 많아서 한국에서는 취향별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애플 천하가 더군다나 이번에 가격까지, 그리고 배터리는 거의 이건 비교가 안 되죠. 거의 미쳤다고 보여지고요. 싱카드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eSIM만 존재해서 요런 것들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물리적 심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요런 게 또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쓰기가 어렵겠죠. 뭐 개발도상국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혹은 난 꼭 물리적인 심을 써야 된다 이러면은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종합적인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 이것도 좀 진짜 쓸모없는 아이폰 14 프로의 AR, 그래도 이런 것들을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자기들도 이걸 쓰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용 및 연구용으로 내놨다고 보고, 정말 저건 아직까지 뭐 별다른 건 없고요. 가격이 동결됐다라는 거는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압도적일 거다. 근데 글로벌 흥행을 할지는 가격을 많이 올려서, 그리고 물론 이런 프로모션이 있지만, 그래서 뭐 애플도 프로모션 한다고 예전에 댓글을 다셨는데, 실제로 딜을 찾아보면요, 저거 플랜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많습니다. 라인을 하나 더 개설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애플의 프로모션과 삼성의 프로모션은 좀 다르고요. 얼마 전에 아마존에 갤럭시 S22 울트라를 헐값에, 뭐 리뉴된 것들은 더 헐값에 아마존에도 딜이 뜨던데, 여전히 제가 그런 중고 가격을 보더라도 미국 내에서 애플의 중고 가격은 삼성을 훨씬 우회하는 것을 계속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한 회사고요. 이렇게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인 회사가 이 정도로 계속 발전한다는 게 물론 테슬라만큼은 아닌데 참 대단한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제품이 또 나왔죠. 이것도 짧게 보면은 애플워치 울트라를 내놨는데요. 저도 애플워치가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일할 때 이런 알람용으로는 꽤 의미가 있는데, 과연 고급 모델을 살 이유가 있나? 그래서 전 SE를 쓰거든요. 제일 낮은. 근데 이제 울트라를 내놨습니다. 화면도 더 커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 그리고 다이버, 이제는 물속에서 이제 다이버들을 도움을 주는 좀 더 프로페셔널, 그리고 굉장히 harsh한, 되게 힘든 환경에서도 잘 작동하게끔 만든, 좀 밸류를 두들게 역시 이 채널답게, 배터리가 36시간이나 갑니다. 그리고 파워 세이빙 모드는 60시간. 저런 다채로운 기능을 탑재하고 이게 간다라는 게, 그리고 보면요, 깜짝 놀란 게 이 배터리 스펙을 좀 알고 싶더라고요. 뭐 나침반도 있고 이거 완전 프로페셔널하게. 근데 저는 알림용으로 쓰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만약 산다 그러면 영하 20도에서 55도에 어떻게 작동을 하지? 물론 이제 손목 위에서 하는 거니까 이제 체온을 좀 유지하나? 설마 배터리에 이렇게 템퍼레처가 넓은 걸 보면은 어떤 양극재를,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썼는지 흡사, 저는 그래서 이걸 보고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는 더 가겠죠. 근데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직 이거 스펙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아마 이제 출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걸 까보겠죠. 그럼 또 한번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근데 배터리 템퍼레처 레인지라든지 사용 시간이 아무리 크기가 커졌다 그럼 하지만 다른 기능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도 혹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짝에 다른 기능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게 나한테는 필요도 없어. 지금 SE를 쓰는 마당에. 근데 물론 이제 이번에 세컨 제너레이션 SE도 나왔지만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240불대니까. 이거는 저 배터리랑 사용시간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이래서 이걸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을 만들게 하는 게, 물론 기대했던 혈당 관리는 없어서 아쉽지만 체온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것도 이제 다음 버전에도 기대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 배터리가 좀 미친 것 같다. 그리고 가격도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 SE 나오네요. 세컨 제너레이션 249불인데 울트라는 799불입니다. 근데 저 배터리랑 저 온도 환경 때문에, 왜냐하면은 생각외로 이 시계가 굉장히 자동차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체온을 많이 받는다고는 하지만 역시 노출된 제품이고 산악을 한다라든지 이럴 때 영향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용자의 바램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걸 경험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울트라를 내는, 물론 가격도 환장하지만 배터리만 보고도 이거 진짜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기능 아무짝에 너한테 아무런 어필을 안 하는데도
일단 혹하게 만드는 데는 애플답다. 이런 거를 좀 삼성이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전자기기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만드는 게.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은 플랫폼 사회이기 때문에 이 오는 시너지가 물론 한국에서는 이게 좀 반감돼서 느끼겠지만 미국 내에서는 애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창욱님 감사합니다. 김동업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애플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게 존재하지도 않고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제조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제가 미국인들의 그 못돼먹은 제조는 손을 엄청 더럽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애플카에 대해서 부정적인데요. 이 인기가 미국 내에서 식을 줄을 모릅니다. 사람들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만약에 애플카를 만들면 사겠냐라고 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브랜드 컨시더레이션이 그 퀄리티 임프레션이랑 합쳐지면은 애플이 압도적입니다. 물론 이제 토요타나 혼다,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이 여기서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소비자들이 얼마나 보수적인지. 그러니까 왜냐면 안전에 직결되는 것과 자기가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테슬라 하지만 여전히 토요타나 혼다에 대한 그 브랜드 신임은 미국 내에서 장난이 아니라는 점. 물론 혼다는 엄청 깎였죠, 판매량이. 근데 퀄리티 면의 임프레션에서 보면은 애플이 타 브랜드를 압도합니다. 테슬라는 미국 내에서 고급 브랜드를 압살했습니다. 렉서스, BMW, 아우디, 포르쉐. 그나마 렉서스가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포르쉐랑 많이 비교해보면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죠. 계속 미국 내에서는 포르쉐의 입지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게 많이 테슬라가 이미 지금 이 수치에서도 나오듯이 이미 한국은 그렇지 않겠죠. 뭐 포르쉐 팬들도 많고. 근데 테슬라가 이 정도 위치지만 지금 소비자들의 성향이 어떤지를 알 수 있고 퀄리티, 그러니까 애플이 워낙에 전자기기에 있어서 타에 추종하는 저런 환상적인 기능과 퀄리티를 보여주다 보니까 얘가 만들면 심지어 이 조사기관에서 스트래티직 비전에서 테슬라 오너들도 심지어는 애플카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꽤 나왔습니다. 물론 100% 믿는 건 100% 믿을 자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아무래도 퀄리티랑 같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테슬라 퀄리티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면으로 환상적인 거지 퀄리티가 그렇긴 한데 여기 보면 더 웃긴 거는 테슬라랑 렉서스, 렉서스는 그래도 퀄리티가 더 좋은데 BMW, 아우디, 포르쉐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근데 포르쉐는 이게 전자기기라든지 다른 쪽인 측면이 개판이라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아마 포르쉐 퀄리티를, 그러니까 기계적인 면에 대해서 극찬을 하지만 오버롤 차를 봤을 때는 독일 3사의 전자기기 능력은 정말 꽝 중에 꽝이기 때문에 이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테슬라는 보여지는 마감이 그래서 이게 다 거기로 나온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기 때문에 애플의 신제품을 계속해서 저 역시도 애플을 열심히 쓰고 있고 애플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애플카는 이건 진짜 소문만인데 이거 블룸버그 최근 자료입니다. 며칠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래티직 비전에서 내놓은 것도 한 달이 안 됐는데 이게 애플카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관심은 식을 줄을 모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